마약 유통과 관련된 범죄 조직이나 갱단을 지금은 사실상 테러 단체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군사 작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베네수엘라 북쪽 카리브해에 이지스 구축함도 3척을 보내고 핵 추진 잠수함도 보내고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하면서 군사적인 자신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도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아니냐. 핵 추진 잠수함 이런 데서 그냥 토마호크 미사일 몇 발 쏘면 아마 베네수엘라는 사분오열 될 수도 있어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핵심적인 우호 국가 중에 하나였거든요. 남미에서 중국의 네트워크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걸 수도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달란투자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디패스 뉴스 진행을 맡고 있는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방위산업 소식과 또 국제 안보 정세 관련된 뉴스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불편한 사이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이유가 과거에는 베네수엘라가 굉장한 친미 국가였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은 지금 다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데, 과거에는 굉장히 미국과 절친한, 남미에서 절친한 동맹국 중 하나였어요. 근데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좌파 정부가 집권하면서 반미 노선으로 바뀌었고, 지금 집권하고 있는 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도 그런 대표적인 베네수엘라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는 안 좋아지고 대신에 러시아나 중국 이런 데랑 관계가 좋아졌어요. 심지어 이제 베네수엘라 과거에 보면 지금도 이제 쓰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F-16 전투기도 구입을 했었고, 그 전투기를 이렇게 판다라는 건, 특히 남미 같은 데는, 남미 잘 보시면요, 약간 이제 미국이 이 미국산 무기로 통제를 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산 무기를 안 팔죠. 근데 과거에 베네수엘라는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F-16도 수출을 한 사례가 있었고, 근데 지금 이제 마두로가 집권하고 그 전에 이제 차베스 이런 사람도 있으면서 사이가 안 좋아졌죠. 근데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마약과의 전쟁입니다. 특히 이제 펜타닐이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에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왜냐면 미국 내에서 이 펜타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심지어 어떤 일도 생기냐면, 제가 이제 미국의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제 좀 많이 아는데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방위산업체에 노동자를 뽑는다.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보통 미국에도 전 지역에 방산업체가 있는 건 아니고 좀 몰려 있어요. 근데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왜냐면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미국 대표적인 기업 아니에요. 취업을 하기 전에 일종의 이제 준비를 한다고 그래요. 학교도 성적도 좀 좋게 받고, 일상생활도 좀 관리를 하고. 그런데 이제 다른 데다 공장을 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어디 입사할 때 마약 반응 검사는 안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걸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노동자들을 모집을 하려고 그러면 마약 검사에서 50%가 떨어진대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 정도로 지금 사실 미국이 이제 마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회 문제도 있지만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기 행정부,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면서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마약 유통과 관련된 그런 범죄 조직이나 갱단을 지금은 사실상 테러 단체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갑자기 베네수엘라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냐? 지난달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남미 최대 갱단인 베네수엘라의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태양의 카르텔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하고 트렌데 아라과라는 요 두 개의 일종의 이제 마약 유통 사업을 하는 이런 갱단을 테러 단체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아마 이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영화 하나가 이제 떠오르실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시카리오.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거기 잘 보시면 이제 그렇게 멕시코 그런 갱단들을 갑자기 미 특수부대나 CIA가 들어와서 제거하고 이러죠. 이게 가능해졌어요, 이제. 군사 작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테러 단체로 지정했다라는 거.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두 개 조직을 지정하면서 이 조직들이
베네수엘라 권력층,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마두로 베네수 대통령의 이런 집권 세력의 정치 자금을 상납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종의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미국에 대량의 마약을 유입시키고 있다. 제대로 걸렸죠. 안 그래도 펜타닐에 민감한데 트럼프 임기 행정부는. 그래서 이게 약간 옥신각신했어요. 근데 최근에 트럼프 임기 행정부가 뭘 하냐면 베네수엘라 북쪽 카리브해에 뭐 이지스 구축함도 3척을 보내고 뭐 핵추진 잠수함도 보내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미 해병 원정 부대를 지금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해병대들을 싣고 있는 강습 상륙함들도 지금 나가 있고 3척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에 일종의 무력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뭐 세계의 회담이었죠. 알라스카에서 미러 푸틴과 트럼프가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도 잘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가 좀 많이 바뀐 걸로 보여요. 처음에 이기 행정부 출범했을 때만 해도 특히 이제 군사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강조를 안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좀 복귀를 해보면 이란도 공습을 했죠. B2 스텔스 폭격기가 들어가서 공습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란 간의 전쟁을 또 중재를 했고 휴전했고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하면서 약간 그런 군사적인 자신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타국의 군사 개입에 관여 안 하겠다라는 게 기조였는데 이란을 공습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제 휴전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베네수엘라도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아니냐라고 좀 분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남미, 그러니까 남아메리카에 좀 본보기를 하나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그 전부터도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도 사실 베네수엘라하고 미국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각종 이제 뭐 제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압박은 해왔지만 지금 이제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행동에 대한 자신감이 이제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런 것들도 지금 약간 돼 있는 것 같고 공격 가능성도 지금 상대적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군사력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물론 이제 베네수엘라가 남미에서 뭐 무시할 만한 정도의 그런 군사력은 아니지만 일단 천조국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는 게임이 안 되죠. 미국이 압도적이죠. 지금 나가 있는 군함이라던가 뭐 핵추진 잠수함 이런 데서 그냥 토마호크 미사일 몇 발 쏘면 아마 베네수엘라는 4분의 1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현 집권하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반대한 세력들도 상대적으로 많고 또 베네수엘라가 경제가 망가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집권 기반이 좀 많이 흔들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굳이 미국이 뭐 지상군을 동원해서 직접 개입 안 하더라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라던가 이란처럼 갑자기 어느 날 뭐 B2 스텔스 폭격이 날아가서 뭐 마두로를 직접 암살하는 방식의 공습도 옵션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 가지 군사적 옵션이 있어요. 이것 관련돼서 그렇게 따졌을 때는 좀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고려해 볼 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남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국의 핵심적인 우호 국가 중에 하나였거든요. 1대1로하고도 좀 연관이 있었고 이제 핵심은 펜타닐이지만 펜타닐 혹은 이제 마약과 관련된 사안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남미에서 중국의 네트워크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직접적 군사행동으로 가게 된다라면 그게 완전히 표면화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베네수엘라 그래서 중국의 지원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중국과 베네수엘라는 일단 거리가 멀잖아요. 도와주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중국은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과 우호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 대해서 군사적 뭔가 액션을 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역사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난감하죠. 이 상황이. 예. 이제 마두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이제 가시방석이죠. 그렇다고 이제 전통적으로 지금 이제 마두로 대통령과 친한 게 러시아하고 중국이었는데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도움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도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 이제 믿을 구석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도 사실 뭐 물론 이제 베네수엘라가 남미에 몇 안 되는 중국의 우호적인 국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도움을 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자니 이게 잘못하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본질은 이겁니다. 마약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펜타닐 관련된 부분.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펜타닐을 만들어서 미국에 물론 이제 보내진 않지만 펜타닐을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을 대부분 다 중국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특히 이제 미국 정부가 관련된 화학 제품의 수출을 좀 통제해 달라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걸 또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베네수엘라하고 계속 그런 관계를 갖게 되다 보면 결국 미중 간에 특히 이제 중국 최근에 이제 경제도 굉장히 안 좋은데 관세 문제도 아직 이게 클리어된 상황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이 다른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국 압박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좀 도와주기 힘들죠. 지금 상황에서. 만약 미국이 군사 행동을 결심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이제 펜타닐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남미에서 중국의 네트워크를 끊어버린다라는 성격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 남미에 있는 국가들에게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면 너네도 우리의 군사적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군사적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리고 직접적인 예를 들어 뭐 지상군이 투입되고 막 그러니까 미군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고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뭔가 이제 물리적인 타격 수단, 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그 전쟁의 신호탄이라고 많이 합니다.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왜냐하면 미국이 전쟁을 하면 가장 많이 먼저 쓰는 무기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에요. 그렇게 먼저 슉 몇 발을 쏴서 겁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마두로와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깽단들을 대상으로 쪽집게식 공격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베네수엘라는 아마 한번 뒤집어질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정권 교체를 이끌어내서 새로운 또 친미 정권을 세우려는 그런 계획의 일환일 수도 있다라고도 이제 보여집니다.